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집단의 모평균을 M,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같다야. 그죠? 표본 평균은 같은 게 아니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 이거는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치? 그 다음에 모집 단위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X바는 n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른다. 당연하잖아요. 왜? 이게 m이고 요거고 요거니까 정규 분포 n은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는 m, 분산이었잖아. 분산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쌤, 뭐 할 때도 표준화 시켜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갈 때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x바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죠. m 맞습니까? 분의 여기가 뭐 해야 돼? 시그마여야 됐으니까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죠. 표준화 시킬 때도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그러니까 정규 분포면 무조건 이걸 따르고, n의 크기에 상관없이.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셈이 얼마나 충분히 크냐? 모른다고. 그냥 문제에서 주면 충분히 큰 거야. 그러면 유름을 따른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뭐 보통 n이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표본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28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그걸로밖에 풀 수 있는 게 없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79번. 모평균이 120, 모표준 편차가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된 크기가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크기가 25야. 그러니까 이 크기 25가 30보다 작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아니란 거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건 추출할 때 얘가 요거 이상 요거 이하일 확률을 봐라. 일단 X바 표본 평균이 115 이상 그다음에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물어봤어요.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따로 얘는 n 120, 그쵸? 뭐분의 뭐? 25분의 10의 제곱 이걸 따르죠? 그치? 그럼 몇 분의 몇? 4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을 따른다. 2의 제곱을 따른다. 그쵸? 그러면 자 해볼게요. 115 마이너스 120을 그냥 이미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Z는 124 빼기 120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5인가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2 이거죠? 그러면 2.5까지가 얘고 2까지 0에서 2까지 얘니까 둘이 더하면 답이겠지? 둘이 더하면 끝에가 0이어야 되니까 0이 되는 놈하고 8 몇 번? 5번 그쵸?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쉽죠?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 뒷장 어디 보자. 이번에는 뭐를 한번 볼까? 몇 번 얘네들이 봐서 82번? 82번하고 88, 83번 이렇게 두 문제만 볼게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임의로 추출한 크기 144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했다. 두 확률면수 x바와 y바의 확률 분포 곡선이 그림 1과 2와 같고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도록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서로 이 곡선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따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와 얘를
표본 정규분포로 바꾸고 얘도 표본 정규분포로 바꾼 상태에서 둘의 넓이가 같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바꿔야 돼? 일단은 얘가 지금 x바는 어디서 어디? 6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야. 이 확률과 그 다음에 얘는 6보다 크고 y바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게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둘의 평균이 뭐죠? 둘의 평균이 6이야. 그쵸? 평균이 6입니다. 아이씨. 표본 평균 x바의 표본 평균은 6이야.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는 모르죠? 몰라요. 자, 모르는데 지금 현재 정규분포단을 모집단에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144의 표본의 표본 평균을 x바 크기가 n인 표본, 즉 어디가? 모집단은 지금 똑같잖아. 모집단이 똑같죠? 그치? 모집단이 똑같고 뭐만 달라? 지금 크기만 달라졌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진 거야. 한마디로 시그마는 둘 다 동일한 거죠. 그러면 x바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면 6, 뭐분의 144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6,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시그마가 어차피 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계산하면 시그마 이것도 똑같고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로 보자. 그냥 계산하기 원래 1은 아니지만 그냥 1로 보자 이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6-6 0이죠? 0을 나눠봐야 0이야. 0보다 크거나 같고 z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8이니까 8-6 그 다음에 얘가 144가 아니라 12분의 1 이렇게 봐야죠. 어차피 시그마는 서로 비교할 때 없어집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0 z는 여기가 n 얼마? 10-6 그 다음에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같아야 된다고. 얘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8에서 6 빼면 2 그러면 24는 n 곱하기 2 그죠?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은 얼마다? 4, 6 이렇게 되는 거죠? 왜 6? 잠깐 12 곱하면 2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로 잡아도 어차피 똑같잖아.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뭐 잘못했나? 바보같이 이거죠? 이렇게죠? 그래서 얼마야? 6, 6에 36 이번이 정답이겠죠? 그쵸? 루트 n분의 n인데 그냥 n으로 써놨죠? 됐지? 그래서 답은 36이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3 정규분포 100,8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x바에 대하여 이렇게를 된다. 자, 이렇게 된대요. 그랬을 때 요거를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바가 어디서 어디니? 절대값 x바. 얼마? 마이너스 1.2에서 1.2일 것이고 100을 양변에 더하면 그쵸? 98.8 그래서 101.2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하여 이거 이제 x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보면 98.8 빼기 98.8 빼기 얼마? 100을 뭘로 나눈 거? 루트 n분의 8로 나눈 거. 그치? 요거에서 z는 마찬가지로 101.1 빼기 100 어차피 이게 1점이겠지만 루트 n분의 8 이렇게 한 확률이 0.928이래요. 그러면 얘는 1.2 곱하기 8 8인파 826이니까 8인파 826 9.6이 아니라 뭐야? 이거 얼마였어요? 1.2 아래가 8로 나누고 루트 n이죠? z 얘는 마이너스 1.2 그렇죠? 1.2 루트 n 8로 나눈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봐. 0에서 1.8이 요거래. 그러면 지금 928이라는 것은 얘의 몇 배야? 2배죠? 2배라는 얘기는 얘가 얼마여야 되고 마이너스 1.8이어야 되고 얘가 1.8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맞죠? 그래야 딱 그렇게 될 거 아니야 확률이. 그러면 1점이 그러니까 12 루트 n은 18 곱하기 8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n은 12분의 18 곱하기 8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4, 2, 8, 4, 3, 12, 3, 6, 18, 6, 2,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n의 값은 144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다음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표본 평균의 확률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x반은 n의 크기가 같는지 뭐 이거 아까 전에 이미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위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로 나오는 문제들이 아마 수능에서 한 적어도 2문제 정도는 이런 말로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이거고 표준 편차가 이거예요.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면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는 엘리베이터에 A 고등학생 중 임의로 추천한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평균적인 자 임의로 추출한 9명의 평균 몸무게가 얼마여야 돼요? 549를 9로 나눠야죠? 맞잖아. 그쵸? 그러면 9, 6에 54, 9, 1은 거. 즉 61kg 이상 뭐가? X바가. 그치? 걔네들의 표본 평균이 표본 9명의 평균이 61kg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이 말뜻을 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모평균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표본 평균에 어떻게 n은 60, 얼마? 9분의 6의 제곱. 그쵸? 결과적으로는 얼마? 2의 제곱인가요? 그치? 이렇게 이걸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해서 61kg 이상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61-60을 2로 나눈 거 이상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부른 거야. 했더니 0.5보다 크거나 같다죠?
0.5가 0.1915였으니까 전체 0.5에서 0.1915를 빼면 되지? 그러면 0. 얼마? 3085. 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써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86. 평균이 m이고 표현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임의로 뽑아 표현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의 확률이 FM이라고 했을 때 FM이 0.95 이상을 만족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0.95 이상이야. 그러면 자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표본 정규분포로 됐을 때 이거 이상이죠.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거 X바가 이거 이상일 확률이 0.95 이상이래. 요거 이상. 그러면 얘가 이거 X바가 이거 이상일 확률이니까 이런 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뭐 요거밖에 안 되잖아. 0.95가 될 수 있어? 이거 전부 다 해도 0.5밖에 안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쵸? 맞죠? 뭐 요게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0.5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0.45 요 놈이 되고 이게 이거보다 더 작아져야죠. 작을수록 이쪽이 더 커지니까 알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이 m이고 표현 편차가 2인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크기가 25라고 했으니까 자 해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 점이 어디냐? 딱 이 45가 되는 게 0.45 되는 게 딱 얼마입니까? 1.64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64야죠. 마이너스 1.64가 돼야 돼. 그러면 요 지점, 요 얼마 이거? 100분의 1, 196 곱하기 5분의 2죠? 요게 원래 이 표준정규분포표가 아니라 원래 중규분포표에서 여기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요거 빼기 m 그쵸? 를 뭘로 나눈 거? 5분의 2로 나눈 요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64 이렇게 나와야 돼. 맞죠?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2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네. 일부러 5분의 1을 했구만. 그래서 그럼 얼마? 1.96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1.64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2.3.6 맞습니까? m은 아 잠깐만 잠시만 병신짓거리 하고 있었네. 맞아. 아 이게 곱하기인 줄 알고 그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건 약분되고 1.96 마이너스 5분의 2 m이가 아니라 2분의 5 m이 그쵸? 2분의 5 m이 마이너스 1.64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로 넘기면 3.6은 2분의 5m
그래서 얼마야? 10분의 36 넘어가면 5분의 2 이렇게 되죠? m 그러면 얼마? 이렇게 되고 이거 괜히 약분했네. 1.44 나와? 1.4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지? 4니까 6, 4, 24, 6, 3, 18, 19 그렇죠? 4, 3, 12, 1.44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보고 이쪽이냐 이쪽이냐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 다음 이거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87. 자,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이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는 아래와 같대. 그랬을 때 100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100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얘 다 더하면 1이라는 거. 맞죠? 그게 첫 번째 식이야. 그러면 다 더하면 얼마 돼? a 플러스 b가 하면 0.16 0.41 그러니까 마이너스 0.41 빼면 0.5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는 뭐 했죠? 얘 평균이나 똑같죠? 맞지? 모평균의 평균하고 이렇게 표본 평균이 똑같잖아. 뭐 얼마? 0.5 그 다음에 0.6 그 다음에 0.6 뭐 얼마? 1.7 그쵸? 여기도 그래야 된다고. 얼마? 0.25 플러스 1.5a 플러스 2b 플러스 2.5 곱하기 0.12 이렇게 계산한 게 1.7이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식이죠. 그럼 둘이 연립하면 나오죠? a, b 이런 얘기야. 얘의 모평균과 얘의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기 때문에. 됐니? 왜 승일이? 3일 때는 아니에요. 알았어. 그래. 얼마? 3 곱하기 0.04 이것이 1.7 이게 두 번째 식이죠? 둘이 연립하면 답이다. 넘어갈게요. 더 쉬운 문제죠. 18번은 x바의 평균이 18이라고 줘버렸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그 모집단의 평균과 이 표본 평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갖다 놓으면 a 값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x바가 21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여기서는 요거가 좀 문제가 되죠?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했어. 그러면 이거 전에 했었잖아. x바가 20이라면 어떻게 됐을 때야? 두 개니까. 두 개니까. 두 개 뽑을 때 10하고 30 뽑을 때하고 20하고 20 뽑을 때하고 30하고 10 뽑을 때 이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a 값만 알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정. 자,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해. 만약에 뭐
부국고의 평균 키를 구한다. 그러면 학생들 전부 다 키를 재야 되잖아. 그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한 전수조사를 한 데이터의 값을 구하는 게 어렵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형광등의 평균 수명을 알고 싶어. 그런데 형광등의 평균 수명을 알고 싶어서 그 형광등의 공장에 있는 형광등을 전부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거꾸로 지금까지의 문제는 다 뭐였습니까? 모 평균하고 모 분산하고 모 표현 편차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표본의 평균이나 이런 것들을 구했죠. 근데 그거는 쉽지만 거꾸로 표본만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떨 때 많이 쓰냐. 너희들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뭘 합니까? 출구조사라는 걸 하죠. 출구조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의 유권자를 나중에는 다 개봉을 해서 일일이 다 세잖아.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긴 하는데 그 전수조사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게 출구조사죠. 그래서 투표소 각 투표소에 가가지고 한 뭐 100명이면 100명. 그러니까 거기가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5만 명인데 100명 정도씩을 전부 다 출구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지. 누구 뽑았습니까? 누구 뽑았습니까? 100명 정도만.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다가 출구조사를 한 걸 갖고 뭘 해? 분석을 하죠. 그걸 가지고 뭘 추정했지? 누가 뽑힐 것이다. 누가 뽑힐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추정이야. 그게 실생 상황에서 통계청에서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쓰이는 거지. 우리가 전체를 알고 이만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실생 상황에서는 별로 쓰지 않겠죠. 만약에 승일이가 나중에 이제 삼성이라는 데를 취직을 했다고 치자. 취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삼성에서 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 반도체도 있고 막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이제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불량을 보려고 그래. 뭐 반도체. 근데 반도체를 전부 다 불량을 보기 위해서 전부 다 시험해보고 그러면은 그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 이미 중고가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샘플링 검사를 하겠죠. 샘플링을 1000개만 샘플링을 해가지고 어떤 평균적으로 불량률이 얼마고 이것을 찾아냈어. 그럼 거꾸로 전체도 이만큼의 불량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데이터를 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정받는 이제 사원들이 되겠죠. 능력이 있네 하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것은 거꾸로 모집단은 모르는데 표본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추정을 해볼게. 어떤 추정을 할 거냐면 승일이가 수능 때 앞으로 다가올 수능 때 그 나올 점수에 대해서 추정을 한번 해볼게. 자, 심이 이렇게 얘기할게. 승일이는 빵점에서 100점 사이를 맞을 거야. 이 확률은 몇 프로죠? 100%죠. 맞잖아. 다 틀리고 다 맞을 그 사이에 어차피 승리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100%란 말이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엄청 길죠. 전체잖아. 이러면 신뢰도는 100%지. 그거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100% 맞는 말이잖아. 근데 그런 것은 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데이터로서 가치가 없는 거야. 맞죠?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럼 무슨 소리야? 신뢰 기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뭐가 높아져?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대신에 그러면 이렇게 볼게. 승일이가 수능에서 수학을 98점 맞을 확률은 막 계산을 해봤더니 여태 동안 데이터를 막 계산해봤더니 2000만 분의 1이래. 그러면 뭐야?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방금 얘기한 게. 그쵸? 그럼 신뢰 구간은 되게 짧고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일이 점수를 여태 동안 데이터 그 모의고사 안에 데이터를 딱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승일이가 90점 이상 맞을 확률이 90%다. 이런 데이터는 만약에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태 동안 그 승일이를 갖다 모의고사 점수나 이런 걸 분석해 봤더니 승일이가 뭐 실수만 안 한다면 수능에서 90점 이상 맞을 확률이 90%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절한 의미 있는 자료가 되겠죠. 맞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간도 약간의 일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도 너무 낮거나 신뢰도가 너무 높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그런 거라고. 원래 사실 이게 지금 설명한 게 100% 지금 맞아떨어지는 설명은 아니야. 그게 맞아떨어지는 설명은 아닌데 너희들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기 편하라고. 많이 적정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유용성이 있고 쓸모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단에서 얻은 표본을 이용하여 모평균과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측정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문제에서는 모평균도 나오고 모품 편차도 나오고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알기는 조사하기는 아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에 대한 조사를 하고 표본에 대한 조사에 대한 평균과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경표 n이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임의 크기 n인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한다면 모평균 m을 우리는 추정하려면 어떻게 추정하냐? m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표준화할 때 나오는 공식과 똑같아. 자, 봐봐. 이론 볼게요. 자, 얘가 이거일 때 우리는 뭘 따르죠? 거꾸로 m, m분의 시그마 제곱 이걸 따르죠? 맞지? 뭐가? 표본 평균이 이걸 따르잖아. 그럼 이제 이게 한번 이거 가지고 넘겨볼게. 이렇게 넘기면 x바 마이너스 m분의 그죠? 는 일로 넘기면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맞아요? 그럼 얘 이렇게 넘기면 엄마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야? 표준화시키는 공식 아니야. 네.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 되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쪽은 k의 부호를 반대로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걸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k의 역할이 뭐냐? k가 뭡니까? 이렇게 생긴 놈에서 k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 의미를 알아야 되고 아, 이 k가 그러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95%일 때하고 99%일 때야. 근데 95%라는 얘기는 여기에 확률이 얼마 돼야 돼? 여기가 전체가 0.95니까 0.95의 반이어야 되죠. 뭐 0.95의 반이 몇 %죠? 0.95를 2로 나누면 얼마? 248. 그 다음에 47점. 그러니까 0.475.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여기가 0.475여야 돼. 여기도 0.475여야 되고. 그치? 뭐 0.475일 때 이 K를 찾아보면 표준연금표에서 찾아보면 1.96이 된다. 그때가. 실제로 아까 위에 잠깐 나왔었어. 문제에서. 보여줄게. 맞지? 1.96일 때가 0.475잖아. 2배 하면 0.95. 그치?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또 외워야 되냐면 0.48로 2배 하면 얼마 돼?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말고 그 다음에 99%면 0.99를 2로 나누면 얼마 됩니까? 0.248, 298, 5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0.495일 때 여기가 얼마냐? 2.5, 2.58이 돼요. 1.96, 2.58.
해서 여기도 1.96이 나왔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99%일 때의 K값과 99%의 K값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외워두는 게 좋다. 왜 잘렸니?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외워두면 좀 더 좀 쉽게 계산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갖다 이제 간단한 숫자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겠죠? 자, x바 2m 이건 모평균의 평균입니다. 모평균의 평균은 요거와 요거를 더하고 빼는 부분들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으며 모평균의 그 구간이 평균이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으며 그치? 그 다음에 K의 결정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넓이가 신뢰도 값이 되게 되는 Z축의 양을 결정하는데 95%일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6 문제에 따라서는 약 2라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정확하게는 1.96이고요. 1.96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수니까 신뢰도가 99%인 경우는 2.58 대략 3으로 주어지는 문제들도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길이는 어떻게 해줘야 돼? 요거에 몇 배를 해주면 됩니까? 2배 해주면 길이가 되죠? 그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다.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는 3의 2배 아니야. 6. 그쵸?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요것의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는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니까 한마디로 여길 기준으로 이거니까 3이 되는 거죠. 그쵸? 3이 되는 거야. 이게 오차의 한계. 이거 절대값이 오차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치약의 무게는 표현 편차가 11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치약 중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80g이었다. 자,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80이었다. 이게 뭐의 평균이에요? 이거의 평균이죠? 맞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모평균 M에 대하여 신뢰도가 95%인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되었을 때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2보다 작거나 같은 절대값 Z가 2보다 작거나 걸 0.95로 한다. 95%때 그러면 1.96을 쓰라는 얘기야, 2를 쓰라는 얘기야. K를 2를 쓰라는 얘기죠. 왜? 여기서 여기를 0.95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 95%에 해당되는 여기 K값을 2로 사용해라 라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아까처럼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에서부터 M이 X바 플러스 K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요 사이가 요거라는 얘기죠? 얘가 80 집어넣으면 80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얼마였어? 11 이거에서 얼마? 80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11 이거라는 얘기야. 됐죠? 근데 이게 얼마라고? 하나만 알면 되잖아. 이게 78이래. 그리고 얘가 82래. 그럼 얘가 2면 되죠? 그치? 얘가 2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앞에 2 있으니까 얘가 1이면 되니까 얘는 11의 제곱이죠. 121이에요. 됐니?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자, 밑에 문제 한번 해봐요. 90번 하고 90번만 해봐.
할게요. 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예의 신뢰도 A%의 신뢰 구간을 구하였더니 요거였다. 그랬을 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모평균 M의 신뢰도가 M은 X바 몰라. 그쵸? 마이너스 루트 N분의 루트 N 얼마야? 5분의 10 한마디 2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뭔지 모르지만 K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X바 플러스 똑같이 얼마? 2K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것이 얘였고 얘가 얘였대요. 두 연립하면 되잖아. X바 마이너스 2K가 117.6이고 X바 플러스 2K가 127.6이야. 둘이 더하면 K는 없어지고요. 아, K 없이 뺄게요 그냥. 그렇죠? 위로 뺄게요. 빼면 이렇게 없어지고 4K는 127.6에서 117.6 빼면 10. K는 얼마? 2분의 5. 2.5가 되는 거죠. 그치? K가 2.5라는 얘기는 자, 그 K가 뭐였어? 요거였어. 이해됩니까? 그러면 A%의 신뢰 구간, A%의 신뢰 구간 여기에 확률이라고. 그치? 2.5가 0.49니까 얼마? 이것의 2배가 확률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얼마? 98%.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니? 이 정도 얘기를 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자, 이번에는 모평균과 신뢰기간의 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의 2배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얘의 2배.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오차의 한계는 요거에서 이거. 그쵸? 오차의 한계. 모평균의 차는 그냥 이거 하나다. 길이는 K와 비례하고. 뭔 소리죠? K 값이 클수록 길이가 더 늘어나죠? K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쵸? K 값이 클수록 더 길이는 늘어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시그마와도 비례하고 시그마와 비례한다. 시그마와 비례한다. 시그마와 비례한다는 얘기는 시그마가 커질수록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치? 그러면 길이는 이게 더 낮아지니까 점점 더 길이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L은 루트 N. 루트 N은 어차피 이렇게 됐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그쵸? 길이는 이거잖아. 길이가. 얘하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커지면 커질수록 길이가 더 길어지겠지. 루트 N은 이제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2번. 대학 수학력 시험을 치른 후 임의로 뽑은 일부 답안지를 가채점하여 신뢰도 95%로 수리 영역의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적어도 몇 사람 이상의 답안지를 채점해야 합니까? 단 모표현 편차는 15점이고 여기는 이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95%에 대한 2로 쓰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K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1이면 되죠? 1. 그치? 그러면 어떻게? 2배 K 얼마야? 2. 그리고 루트 N 어디가 몇 명이야? 모르죠?
시그마 요거 됐죠? 요것이 2 이하가 되도록 이런 얘기잖아요. 1 루트 n 넘어가면 루트 n은 30 제곱하면 얼마? 900명 그치? 900명 거를 조사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93번 같은 얘기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94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2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신뢰도가 99%인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신뢰는 L이었다. 신뢰도를 바꾸지 않고 모평균 M의 신뢰 구간 길이를 5분의 L로 할 때 표본의 크기는 N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N은 많을수록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5분의 L이니까 원래는 L이었고요. 그치? 그러면 L은 99%니까 2 곱하기 K가 얼마야 돼? 99%일 때 2.58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쵸? 모르잖아. 근데 얘가 5분의 L로 된대. 5분의 L 그쵸? 그랬을 때 표본의 크기는 그러면 요 값이 되고 5분의 1이니까 요거에다가 5분의 1 한 것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다른 건 바꾸지 않았으니까 2배 실내 구간 신뢰도도 그대로라고 했어. 그러니까 2.58 그대로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L이 이거였으니까 5분의 1은 요거와 요거 같다. 뭐 2 없어지고 2.58 없어지고 시그마도 없어지고 그쵸? 그러면은 5 들어가면 25 그럼 25 곱하기 20 루트 이게 n이잖아. 얼마예요? 500 이렇게 되는 얘기죠. 이해다 하시죠? 다음 여기서도 한 문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95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할 모평을 추정하려고 한다. 보기에서 온 것을 모두 골라라.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분산은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어?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 뭐야? n분의 시그마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그쵸?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합니까? 얘는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합니까? 표본의 크기라는 것은 여기서 n이잖아. 그럼 얘가 커질수록 분산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반비례하죠. 다음 동일한 표본을 사용했을 때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포함한다. 맞습니까? 신뢰도 99%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봤을 때 2.58까지 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2.58까지. 그렇죠? 근데 동일한 정규분포니까 표본도 같으면 동일한 정규분포겠죠? 표본을 동일하게 사용했고 이걸 따르는 놈에 대해서 95%는 1.96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니까 포함되겠죠? 니은 맞다. 다음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이 짧아진다. 맞습니까? 표본의 크기하고 신뢰 구간은 반비례했죠? 맞지? 신뢰 구간 2K 곱하기 길이가 그죠? 길이가 어차피 구간의 길이 아니야. 정말 루트 m분의 시그마인데 얘가 작을수록 얘는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죠. 답은 기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니까.
됐어? 예. 자, 마찬가지 비슷한 문제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잠깐만, 이거는 그냥 보는 건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이미수 쓸 때 이걸 따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되고, 그래, 이게 0.475 하면은 1.96일 때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슬래고에 나간다. 그래서 원래 아까 전에 얘기한 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모평균의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평균이 여기여도 그 실내도 거기 실내 구간 내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 퍼센트가 95%라는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안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다 여기에 들어가는 놈들이 다 그만큼의 퍼센트를 갖는다는 의미인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통기가 다 끝났어. 수능용으로. 다음부터는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로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